안녕하세요, 닥터 썰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각자의 집에서 스리생 2 시즌2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선생과 같은 대중형 파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닥터 썰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이선생과 신선생은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보겠지만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이 울라프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고고! 전공의가 저렇게 교수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전공의가 저렇게 교수한테 밥 먹자고 저렇게 연락하기 쉽지 않지. 근데 저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전공의가 여자일 때는 저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에는 동감합니다. 병원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좀 자세하게 누군가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저런 연락들은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 중에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든 지인이 아프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연락들은 사실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은 저 사람은 좋지. 근데 의사는 힘들어. 근데 사실 대학 교수라고 해도 남의 파트는 잘 몰라서 저도 저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 교수가 아마 저기에 대해서 어떤 매니저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30cc 정도가 넘어가면은 수술해서 좀 빼주고 30cc가 안 되면은 내비둬 저절로 흡수될 때까지 30cc 기준으로 30cc 기준으로? 15cc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일단 좀 보는 거지. 뽑기도 힘들고 너무 양이 적어서. 저렇게 자주 가는 저런 집들이 꼭 있어요. 병원 앞에 막 엄청 근사한 데는 아니지만 딱 병원 앞에서 가는 뭐 스테이크집 아니면 고깃집 어떤 집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근데 저렇게 병원 앞에 저런 스테이크집 같은 데는 걸리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병원 앞에는 저렇게 스테이크집이 있을 수가 없어. 보통은 이제 병문안 갈 때 먹기 좋은 음식들을 많이 팔지. 아무래도 죽집. 이거 환자인 것 같다. 응급환자. 심장마비 오나? 뛰다가 뇌출혈인가 보다. 어휴, 말 못하시는 거 보니까 머리 쪽으로 뭐가 터진 것 같은데. 원래 겨울에 새벽에 추운 날 발생을 잘 해요.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터지거나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구토하고 의식 처지고 경기하고. 우리 거 앉았는데 우리 거 앉아? 조정석이 하는 거는 좀 혈압을 낮춰주는 거랑 기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 교수가 저기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새벽에 온 뇌졸중 환자. 뇌졸중은 왜냐면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출혈성 뇌졸중이냐 아니면은 막혀서 생긴 뇌졸중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 달라지는, 완전 정반대로 가는데, 만약에 막혀서 왔다 그러면은 1시간 내로 왔냐 3시간 내로 왔냐 6시간 내로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이 완전 바뀌어. 저게 뭔지 알아? 폐활량 오. 알지? 저기 이제 전신 마취하고 나서 강제적으로 폐를 우리가 기계를 이렇게 줄었다 폈다 줄었다 폈다 하는데 수술하고 요 며칠 안 하면 부기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열이 납니다. 불어가지고 공을 많이 올려야 돼. 폐를 쫙쫙 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열 나거든. 전신 마취하면 이제 무기폐라 그래가지고 폐가 쪼그라드는데 그럼 열 나거든. 그래가지고 폐를 쫙쫙 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크게 불게 해주는 거야. 아니면 많이 걸어 다니라고 하든지. 근데 지금 못 걸으니까 저 남자는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전공의 땐 저렇게 이제 아침 회진 돌고 파트별도 뭐 수술방 들어가고 외래 들어가고 뭐 병동에서 입원환자 체크하고,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회진 돌러 오면 주치의들이 이렇게 바로 회진 쫓아붙어야 되거든. 저렇게 회진 돌다가 갑자기 중간에 딱 걸음을 멈춰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회진은 항상 빠르고 간결하게. 야, 요새는 좋아서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적네요. 저희는 가득 종이 들고 다니면서 적었었는데.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실제로 저런 거 막 물어봐? 교수님 네, 물어봐. 교수님마다 좀 다른데 얘가 진짜 환자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는 건지 떠보려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 근데 사실 저희가 저런 시술할 땐 전화를 절대 안 받습니다. 앞에 있는 환자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급한 전화라도 보통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런 민망한 자세는 환자가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받는 게 좀 잘못된 거죠. 되게 잘한 거야. 근데 따로 불러가지고 한 건 되게 잘한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젠틀하게 혼나는 경우는 드물지? 아 진짜? 근데 저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정성 표시, 고마움의 표시도 못 받으니까 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저런 선물도 막 쉽게 요즘 잘 못 주고 받을 거야 아마.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자마 소장이 딱 날라와. 저거는 저 간호사분의 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왜 저는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아기가 3년간 살았으면 3년간의 추억이 다 병원이랑 밖에 없으니까 병원 안에서 자기 이제 애가 기억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추억을 곱씹을 때 그 어떤 물건이나 노래나 어떤 그걸로 트리거가 되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방학 때 나와가지고 인턴십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을 체험하는 거야, 인턴 때처럼. 근데 면허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술기 같은 건 잘 못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회진 따라 돌고 수술방 참관하고 이제 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병원들 그런 데 가는 거지. 이제 뭐 큰 병원들 주로 많이 가지. 제가 전문 시험은 제가 공부해 봤는데 떨어지는 게 더 조금 어렵긴 합니다. 퍼센테이지상. 웬만하면 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험인 건데 그거 떨어져 봐. 나이트라진 파지티브다 그러면 이제 아 양수 터진 거다. 정확하게 이제 메시브리키지라고 그랬나? 많이 샜다. 쭉 찔찔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많이 샜다 그랬었는데 양수는 한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많이 샜으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양수는 어쨌든 애기 집인 상태인데 결국에. 근데 저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차갑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수술하실 때 고령이신 분들은 수술할 때 사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수술이 잘못돼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 보면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돌아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사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되게 현실적인 차팅을 되게 보여준다 일부러. 저렇게 차팅을 조금 많이 하는 이유는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다는 걸 차팅을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전공의 입장에서 이렇게 함부로 교수를 바꾸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아져도 불편하고 결과가 좋아도 이제 바뀌기 전 교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나를 못 믿어서 뭐 이런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그거 못하지. 저는 난감하긴 하죠, 사실. 근데 애매합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옮겨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 입장에 되게 부담스럽지. 그치, 환자 상태도 정확하지 않고 과도한 신뢰는 항상 부작용이 있어. 저 병원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응급실 앞에서 진짜 의사들이 둘이 저러고 있으면은 난리 나지 진짜. 병원 앞에서 저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보통 병원 내에서 이제 몰래 사귀는 CC들 커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통 병원 근처에서 잘 안 놀아. 조금 떨어진 뭐 지역 동네 가서 놀지. 경험해보셨나 봐. 아니 나는 경험한 적은 없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새벽이나 밤늦게 저런 연애들을 많이 합니다, 구석에서. 산부인과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몇 개월까지 살려봤냐. 그래서 그게 되게 어린 주스를 살릴수록 그게 커져, 효과가.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 같은 걸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선택의 기로가 놓이거든. 다른 과 산부인과이기도 하고 뭐 약간 다른 거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또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 선택을 하지. 저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보호자분들 안타까우니까 저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저러면서 성숙하는 것 같아, 의사들은. 이렇게 환자랑 보호자를 통해서. 별거 아니지만 나는 저렇게 진짜 환자나 보호자 주면은 계속 하고 다닐 것 같아, 병원에서. 초심을 잃지 않자는 마음으로 약간. 사람을 잘 봤다는 거죠. 저런 거 사준다는 거는. 쟤 아까 보니까 그 집게를 하고 있더라고. 진짜 저래? 여자 의사들? 저건 좀 과한 설정이긴 하지. 교수들끼리 저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진짜 대단한 복인 것 같다, 여기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같은 대학 출신에 같은 학번에, 게다가 여기 다 동갑이잖아 심지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 병원에 있으려면은 뭐 물론 모교병원은 가능하지, 모교병원. 근데 이제 쉽지 않지.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쉽지 않고 저렇게 패밀리로. 쟤네들 봐봐, 다 나가서 돈 벌기 힘든 과들만 모아놨어. 소아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다 외과구나. 외과 계열이지. 이번 해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의사 입장에서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태아나 산모가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나,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건 되게 좀 고민을 한번 화두를 의사들한테 던지는 것 같기는 해요. 시즌2 이제 1화를 보니까 일단 첫 화는 역시나 이제 어땠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등장했지. 뭔가 복선이 슬슬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아까 그 양수 터진 산모, 그 다음에 익준이라든지 아니면 송아 이런 애들도 뭔가 프레셔 되는 뭔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 시즌2는 보니까 5명이 의사로서 그리고 서전으로서 뭔가 시험대에 오르는 스토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역시나 잘 만들었네. 역시 잘 만들었고, 이화 너무 기대되고. 오늘 1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첫 화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뭐 시즌1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매화마다 이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뭐 에피소드들도 있는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전체적인 환자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외과, 산부인과 이런 쪽이 많았는데요. 딱히 많은 말씀 드릴 만한 저는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각자의 집에서 찍고 있는 우리 류쌤과 우리 신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란 기대를 갖고 저는 여기서 이만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늦은 밤 딱설하세요.